이제 1-2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2번 다와 그림 1을 활용하여 가의 주장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는 뭐 제시문 다를 말하는 거고, 그림 1은 제시문 나에 있는 그림 1이라서 나와 제시문 나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주장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주장은 우리가 1-1번에서 봤죠. 우리가 기술 낙관론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 중심의 기술 낙관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1번 문제를 풀면서 이게 제시문 가의 한계라 그러면 나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워요. 쓸 말이 별로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다 요약하고 그림 1에 제시문 나와 있는 그림 1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의 주장, 가를 한 번 더 설명해주고 하면은 이미 답이 완성이 되는데 600자를 채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림 1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시문 나에서 불평등 해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탄소 불평등 얘기를 하면서 이 도표의 제목을 보시면은 탄소 불평등 연구 결과라고 되어 있고, 각 그 막대 그래프는 소득 기준,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탄소 예산 사용 비중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은 최상위 1%, 상위 10%가 결국에는 탄소 배출량이 이만큼 쓰고 있고 절반 정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탄소 예산도 나중에는 이만큼, 그죠? 예, 남은 거 빼고 나면은 절반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상위 10%가 이렇게 다 쓰고 있는 탄소 불평등의 연구 결과를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걸 우리는 수치를 활용해서, 그죠, 묘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답안을 쓰면 되겠고요. 제시문 다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 가주장의 한계 쓰시오 라고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답안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답을 읽어보면 문단이 총 3개, 4개,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4개 각각의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케이트 레이워스는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말은 원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레이워스는 이 개념을 21세기에 살고 있는 인류와 지구 전체의 살림살이로 확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학을 확장을 했대요. 그래서 지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확장했다. 이 정도 내용이고, 즉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해야 인류 전체가 번영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이에 답하기 위해 도넛 경제 모델을 제시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좀 더 읽어볼게요. 레이워스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의 비율을 통해, 이런 거죠. 이런 어떤 그림이죠. 이 도넛을 통해서 지구라는 도넛 위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 제시만, 첫 번째 문단에서 개념 제시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학을 지구 전체로 확장을 하고 있고,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해서 이런 모델을 제시한다. 뭐 이 정도 내용이고, 이론 소개만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구체적 내용 설명이 나오겠죠. 우선 미래 세대까지 번영하려면 지속 가능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뒤에 설명되는 내용의 가장 최상위 논리가 이겁니다. 우선은 도넛 경제 이론 자체가 지속 가능성,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현재 세대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 그 한계가 도넛의 바깥쪽, 그래서 이 한계가 도넛의 바깥쪽에 있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지구 한계의 개념에 근거한 생태적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라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근대 이후에는 여기서부터 인간의 활동은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 미증유의 압박을 주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뭐 등등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구구절절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런 문제들, 그죠? 인구도 증가하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도 증가하고, 뭐 이런 얘기들, 수요도 증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여기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생태적 한계, 지구가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생태적 한계를 자꾸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인구라든지, 그죠? 에너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생태적 한계에 지구, 도넛의 바깥쪽을, 그죠?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안쪽은 물, 식량, 소득, 교육, 보건, 에너지 등 기본적인 사회적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안 보이니까 이 안쪽이라는 거죠. 이 안쪽인데, 그것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생활한다면 인류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토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자유롭고 좋은 삶을 위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물질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거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을 온전히 꽃피우지 못한다면 공정한 사회 역시 일궈낼 수 없다. 공정이라는 의미가 이제 제시문 나에 나온 불평등 문제와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자, 이런 단어도 답안에 써도 되겠죠. 2008년 금융위기로 수백만 명의 일자리, 집, 저축, 안전을 잃어 국제적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쓰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도넛 경제 모델이 제시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도넛 경제 모델의 두 가지 개념, 그죠?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속 가능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바깥쪽, 그죠? 이 바깥쪽을 설명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안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은 지구가 갖고 있는 생태적 한계,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도넛 안쪽에서는 이거 사회적 기초 너무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불평등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마지막 문단 살펴보시면은 정리가 되겠죠. 게다가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전 지구적 과정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생태적 한계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가운데, 이렇게 이제 생태적 한계, 이제 여기서 동그라미 지금 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 바깥쪽, 그죠? 이것을 최대한 이게 조절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자동차를 예를 들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자, 그런데 그 필수 원료인 리튬 채굴은 칠레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 생태적 한계를 초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얘를 지금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는 거죠. 그죠? 요게 이렇게 추월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예시로 리튬 채굴을 하면은 칠레 생태계를 파괴하고 담수를 고가시켜 농업을 주업을 하는 주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것 부분을 조절하는 것과 안쪽을 조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 움직이면은 나머지 것도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이 전기차 보급의 확대가 바깥쪽을 잘 조절하고 뛰어넘지 않으려는, 그죠? 초과하지 않으려는 이런 어떤 노력이 칠레 현지 주민에게 압박, 그죠?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 지금 이게 안 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얘까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안쪽까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런 압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떠안은 이러한 사회적 기초 파괴에 대해 그들은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 약자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1세기 현재 인류의 장래를 만들어 나갈 흐름이다. 이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게 핵심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할까?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 모델은 이처럼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한계가 균형을 이루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 모델만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 우리가 이제 도넛 바깥쪽을 뛰어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이 안쪽으로 좀 조절하려고 했더니 이게 도넛 안쪽까지 압박을 주는 바람에 오히려 칠레, 그죠? 소외된 계층, 칠레와 같은 소외된 계층에게 좀 더 뭐랄까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와
맥락이 같죠.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고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1-2번에 답을 어떻게 쓰냐는 거죠. 자, 그래서 다와 그림 1을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는데 요 두 개를 연결지어 가지고 하나의 주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쓰면 굉장히 내용이 답안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 그죠? 이렇게 활용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하나로 묶으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각각 그냥 요약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죠? 다를 요약하고, 그리고 그림 1을 우리가 묘사해주면은 이게 활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주장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부분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이 내용을 쓰고 나면 이 가주장의 한계를 쓴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답안을 보면서 확인할 텐데 잘못 만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직접 답안을 써봤으면은 이 문장이 좀 부당하다는 걸 알게 될 텐데 본인도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답안을 쓰고 있는데 분량 채우기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문제는 아닙니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2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시문 다는 그래서 다를 설명하고 있고 그림 1은 두 번째 문단에서 그림 1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 다를 그냥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1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가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여기서 다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매우 아쉬운 문제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시면은 제시문 다는 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 내용이 꼭 나와야 되겠죠. 이 단어 나와야 되고 도넛 경제 모델 나와야 되고 바깥쪽 나오고 안쪽 나와야 됩니다. 뭐 생태적 한계라든지 사회적 기초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리고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전 지구적 과정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 각 문단에 하나하나씩 키워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이 다 되고 있는데 그 뒷부분 이 경제 모델은 지구의 환경 위기를 막는 것과 불평등 해소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균형 있게 결합해야만 지속 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어요. 이미 앞에 이 내용이 정리가 다 돼 있는데 뭔가 좀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능은 하다, 괜찮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용납이 납득하다, 납득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이 내용을 쓰기가 굉장히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이걸 빼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에서 설명하면서 좀 더 살을 붙였겠죠. 살을 붙이면서 썼을 텐데 이런 구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다 쓰고 나서 또 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압축적으로 쓰면은 이 세 줄이 맞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세 줄은 위에 세 줄을 쓰면서 그죠? 좀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좀 더 분량을 키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그런데 그림 1을 보면 여기서도 이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수치들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도표 하나를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도표를 설명하는데 최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분량이면은 쓸 말을 아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불평등 문제고 좀 더 살을 붙이면은 부유층들이 대부분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예산을 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소외계층들은 얼마 쓰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만 써도 충분한데 여기서 수치를 굉장히 구구절절 이렇게 꼼꼼하게 쓰면서 분량을 이렇게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쓰면은 이미 제시문 가의 기술 낙관론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미 비판이 다 된 것과 마찬가지 매 한 가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이에 비춰볼 때 가는 생태적 한계를 기술적 관점에만 사고하고 있을 뿐 사회적 기초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시문 가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과 다름없죠. 그래서 가는 이런 내용인데 따라서 가에 주장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역시 새로운 환경 위기를 야기해 사회적 기초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미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설명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가 주장하는 기후위기 대책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업과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 될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데 이거를 따로 할당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쓰는 게 결국에는 이 내용과 중복된다, 겹친다, 이 내용과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숙명여대를 우리가 응시를 한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분량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300자 이렇게 압축적으로 쓰는 것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얼마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부풀려서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이 돼서 유연하게 답을 쓰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제가 비난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예시답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시문과 좋은 주제와 좋은 문제를 가지고 다소 조금 아쉬운 답안을 써서 하소연을 한번 하는 거고요. 문제는 좋습니다. 숙명여대 문제는 다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이 1-2번만 유독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조금 불평을 해봤는데 너무 비난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해지네요. 그래서 우선은 1-2번은 이 정도만 하고 우리가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